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바보를 아내로 두어 기생첩을 허락받은 임영대군의 남봉 이야기입니다. 임영대군의 아내는 정신지체하였던 것 같은데 그 때문에 세종은 다른 아들 가운데 유독 임영에 대해 측은한 마음을 갖고 있어 그에게만 기생첩을 허락한다고 했습니다. 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 6월 14일 의미 두 번째 기사 1433년 명선덕 8년 임금이 안송선에게 임영대군의 부인 남씨를 내어보낼 것에 관해 전교하다. 영의정 황희 좌의정 맹사성 우의정으로 치사한 권진 우의정 최윤덕 등을 부르고 임금이 사정전에 나아가 비밀히 안송선에게 전교하기를 기윤년에 동궁빈을 폐하였는데 그 사람됨이 행실이 박하니 어찌 장차 일국의 국모가 되리오. 공자가 아내를 내어 쫓고 백어가 아내를 내어 쫓고 자사가 아내를 내어 쫓았으니 참으로 부부는 일련의 근본으로서 금술과 같이 화합한 뒤에 가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임영대군의 아내 남씨는 나이가 12세가 넘었는데 아직 오줌을 싸고 안정이 바르지 못하여 혀가 심이 짧고 행동이 놀라고 미친 듯한 모습이 있기에 병이 있는 줄 의심하였으나 감히 말을 내지 못하고 있은지가 달포나 되었다. 그일에 자세히 보니 인중에 뜬 흔적이 있고 또 머리와 이마 위에도 뜸 자국이 있기에 의원 노중래로 하여금 비밀이 남씨 집에 출입하는 의원 김사지에게 묻게 하였더니 그가 말하기를 어릴 때에 미친 병이 생겨 화엄종의 중을류가 치료하였다 하고 의상군 집의 여종으로 효령대군 집에 출입하는 자가 있는데 말하기를 남씨는 본디 미친 병이 있는데 다행히 운수가 좋아서 대군의 배필이 되었다 하고 정춘경의 집에 드나드는 무당이 남씨의 집에도 드나드는데 말하기를 남씨가 아이 때 미친 병이 생겨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나 백방으로 치료하여 오늘까지 연명하였다고 했다. 내가 듣고 오히려 믿지 못하여 날마다 눈앞에서 두고 보았더니 행동이 방자하여 떳떳함이 없으므로 좌우에서 웃었으나 조금도 그의 일이 여기지 아니하였으니 과연 소문과 같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악한 병이 있으면 버리고 부모에게 불순하면 버린다고 하였으나 동궁이 아내를 버렸는데 또 임영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대개 여자는 30살부터 쇠하기 시작한다. 광무가 투기하는 이유로 황후를 폐하니 대신들이 말하기를 어찌 투기한다고 해서 버리겠습니까? 임금의에서 표준이 되어 이런 일동을 백성이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하로서 아내를 내어 쫓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엄하게 다스려서 방지하는 것인데 아랫사람을 책하기에는 밝고 자기의 잘못을 어두우면 사람들이 반드시 웃을 것입니다 하였으며 중궁이 말하기를 얻은 아내를 얻어 살면 되지 하필 버릴 것이냐고 하니 이 말이 또한 그럴듯한데 어떻게 할까? 잘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부부는 일생을 같이 하는 사람인데 이와 같은 몹쓸 병이 있는 사람을 어찌 대군의 배필로 삼겠습니까? 그 아비 남지가 애초에 겨달하지 아니하였으니 제가 작지 아니하오나 추론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조부 경문이 미친 병이 있었고 남지의 장인 이문알의 친족에도 이 병이 있었으니 속히 내어보내는 것이 옳을까 합니다. 하니 임금이 내가 다시 생각하겠다 하였다. 세종은 의원 노중래에게 임영대군의 아내 남씨가 나이가 12살인데 아직도 오줌을 싸고 눈동자가 바르지 않습니다라는 보고를 받고 걱정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노중래는 임영대군의 장인 남지집에 출입했던 의원으로 그를 통해 들은 바로는 임영대군의 아내 남씨가 어려서 미친 병이 있어 치료를 받던 중 임영대군의 배필이 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왕은 걱정스런 표정으로 신하들에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당직 승진은 미친 병이 있는 자식을 왕실에 시집 보낸 남지를 당장 불러들여 벌을 내려야 합니다라고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시무룩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그건 역시 왕실에서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조용히 경청하고 있던 황희가 임금에게 부부의 인연은 아프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며 그 아비가 병을 숨겨 거짓으로 혼인을 시킨 죄는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임금은 더 거론하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임영대군의 기첩 허용 문제로 세종이 허후와 논쟁하다. 5년 뒤 실록에는 임영대군의 문제가 다시 언급되었는데 세종 20년인 1438년 4월 23일 경연자리에서 왕은 임영대군을 측은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세종실록 81권 세종 20년 4월 23일 병저 두 번째 기사 1438년명 정통 3년 경연에서 허후가 임영대군에게 기첩을 허락한 것을 철회할 것을 아뢰다. 경연에 나아가니 승지 허후가 시강하고 인하여 아뢰기를
그자오니 대군이 창기를 축첩한 분이 있다 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내가 일찍이 여러 아들에게 경계하기를 모든 일은 반드시 나에게 아랫 연후에 행하고 내가 모르는 일은 부디하지 말라고 하였더니 지난번에 임영대군이 아뢰기를 악공 이생의 딸인 작은 기녀를 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기에 내가 그 정직하게 진다라는 것을 가상히 여겨서 이를 허락한 바 있다. 하매 허후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아들을 옳은 방향으로 가르쳐 불의에 빠져들지 않게 한다 하였사온데 마음대로 불의를 감행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은 스스로 불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성상께서 여러 대군에게 경계하시어 반드시 고한 연후에 행동하게 하신 것은 이와 같은 불의의 일이 있을까 염려하심인데 반드시 고한 연후에 행하라고 이르셨다면 불의의 말을 어찌 감히 입 밖에 내겠습니까? 이는 곧 금하지 않고도 자연 금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대군이 창기를 간통하려고 감히 성상의 총명을 모독하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기색이 없었으니 이는 심히 은밀한 것입니다. 지금 비록 엄중히 꾸짖더라도 오히려 능히 막지 못할 것이 염려되실 터인데 하물며 그 뜻을 조차 허락하신단 말씀입니까? 지금 만약 금하지 않으신다면 뒤에 반드시 뉘우치심이 있을 것이요. 또 이번에 금하지 않으신다면 나이 젊은 여러 대군들이 장차 성상께서 이미 허락하셨다 이쁘고 이 바람을 따라 잇따르게 되면 그 새를 장차 막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창기라고 하지만 시집가지 않은 소녀인데 무엇이 불가하겠는가. 이 역시 후사를 넓히는 한 방법이기도 한 것이다. 뒷날 막는 것은 내 첩은 여하에 있다. 하니 허후가 대답하기를 진정 후사를 넓히시려고 하신다면 다시 양가의 처녀를 택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하필이면 창기로 한단 말입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종친들의 기첩을 다 쫓아내란 말인가? 하니 이는 당시 경령군 이비와 함령군 2인이 모두 기첩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임금이 그렇게 말한 것이었다. 이에 허후가 대답하기를 다 내쫓는다고 해서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대저 기첩을 둔다는 것은 거의가 다 호협하고 방자한 자가 하는 짓이어서 조금이라도 지조가 있는 자는 이를 비루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나이니 많아서 다시 가르칠 수 없는 자라도 오히려 불가한 것인데 하물며 대군들은 나이 젊으시고 바야흐로 학문에 힘쓰실 시절이라 더욱 불의와 향락을 가까이 하여 그 마음과 의지를 어지럽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 여러 아들 중에서 임영대군은 본래 학문을 좋아하지 않으므로 내가 이를 허락한 것이다. 이미 허락해 놓고 다시 이를 내쫓도록 함은 내 차마 못하겠다. 하니 허후가 대답하여 아뢰기를 본래 학문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방비와 금지를 더욱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사오며 또 이미 그 불가함을 아셨으면 마땅히 대의로서 잘라야 할 것이니 비록 이미 허락하셨더라도 어찌 차마 못하실 것이 있겠습니까?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이를 허락해 놓고 즉시 버리라고 명한다는 것은 내 진정 차마 하지 못하겠다. 내 앞으로 생각해 보겠노라. 하였다. 실록에 보면 병연에서 허후가 전하가 최근 임영대군의 기생첩을 허락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을 철회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자 왕의 낯빛이 금세 좋지 않게 변했다고 합니다. 왕이 호우의 물음에 자네는 아직 젊어서 아내 노릇을 하지 못하는 여자와 살고 있는 아들을 둔 아비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네. 사내들이란 부부 사이 은근히 나누는 정으로 인해 힘을 얻는데 이군은 아내가 온전하지 못해 그것을 알지 못하여 내가 항상 측은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만약 첩을 얻고자 한다면 먼저 나에게 허락을 받고 얻어야 한다고 주의를 준 것이다 라고 대답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후는 호조의 아들로 세종 8년인 1426년에 식년문과에 급제한 인물이며 나중에 직제학을 거쳐 한성부윤이 되고 예조참판과 예조판서까지 역임했습니다. 그러나 계유정난 때 김종서를 죽이는 것을 반대했다가 거제도로 유배되고 그곳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임영대군은 아버지가 허락을 내리고 첩을 얻으라는 말을 하자마자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악공이생의 딸이 기녀로 있는데 첩으로 삼으려 합니다 하자 왕이 바로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허후는 아들을 옳은 방향으로 가르치지 않았다고 왕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기생을 첩으로 하려 한다면 그 음란함이 여러 대군들에게 번질 것이며 사대부 자손들도 서로 기첩을 놓고 싸움질이 일어날 것이니 그 뒤에 일이 걱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은 비록 창기라고 하지만 시집가지 않은 소녀인데 무엇이 잘못이며 이 역시 후사를 넓히는 한 방법이니 막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말에 허훈은 후사를 넓히려면 양가에 처녀로 하는 것이 옳다고 맞섰고, 왕은 화가 난 표정으로 그렇다면 종친들의 기첩을 다 쫓아내란 말이냐고 성을 냈습니다. 이는 경령군 이비와 함령군 이인 등이 이미 기생첩을 두고 있기 때문에 왕이 먼저 말을 꺼낸 것인데 허훈은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대군들은 젊고 한창 학문에 힘을 쏟아야 할 나이라 기생첩 같은 것을 두고 향락을 가까이 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주의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왕은 허우에게 그동안 임영대군과 그의 아내 사정을 잘 이야기하고 기생첩을 두는 문제를 깊이 고민하겠으니 더 이상 공박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임영대군은 아비의 그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주 기생첩들과 스캔들을 일으켜 세종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임영대군 직첩이 회수되다. 허우와 논쟁한 뒤 1년 있다가 임영대군은 간통사건으로 왕의 심사를 어지럽혔는데 세종 21년인 1439년 5월 3일 임영대군 2구의 여자 문제가 아침 조회 시간에 올라왔습니다. 지난번 왕은 이구가 간통사건을 일으켜 기생첩을 들이려면 이 애비에게 먼저 보고하고 하라는 지침을 내려주었지만 아비에게 기생첩 이야기를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자식은 없을 것입니다. 이구는 그동안 내 자식 궁녀 막비를 건드렸고 막비가 궁궐 시녀로 들어가자 궁궐 한적한 곳에서 서로 간통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창기 금강매를 첩으로 삼았으며 궁녀 금질질을 보고 마음에 들어 남자 복장을 하게 한 뒤 사통을 했습니다. 세종실록 85권 세종 21년 5월 3일 경술 세번지 기사 1439년명 정통 4년 임영대군의 직첩을 빼앗다. 처음 임영대군 이구가 창기 금강매를 좋아하여 첩을 삼고 또 내자시의 여종 막비를 간통하다가 뒤에 막비가 중궁의 시녀로 들어갔는데 또 사통하였으며 또 궁중 시녀 인수부의 여종 금질질을 좋아하여 항상 서로 눈짓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임금이 알고 영의정 황희와 우의정 허조를 불러 비밀히 의논하고 또 도승지 김돈과 의논하여 이구의 직첩을 빼앗아 드리고 금강매를 본고향 공주로 돌려보내고 막비와 금질지는 모두 본사에 정약시키고 환자 김전을은 장 100대를 쳐서 충군하고 또 악공 안박동의 고신을 빼앗고 본사의 고역에 배속시키고 응인 김응의 고신을 빼앗고 충군시키니 모두 이구를 인도하여 음행을 펴게 한 자들이었다. 조예어 구사를 모두 빼앗아 들이었다. 임금이 이구를 먼 지방에 안치하고 또 전하를 극형에 처하려고 하니 황희와 허조가 가벼운 법에 따르기를 청하여 임금이 허락한 때문에 이러한 명이 있었다. 이구는 학문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여색에 침움하니 임금이 성품이 엄하여 여러 종친과 아들을 옳은 도리로 가르치고 조금이라도 범한 바가 있으면 반드시 꾸지람을 더하기 때문에 모두 감히 불법한 행동을 방자히 하지 못하였는데 이구는 여색으로 2번이나 꾸지람을 듣고도 오히려 이웃쳐 고치지 아니하였다. 왕은 보고 내용을 듣고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겨 있다가 영의정 황희와 우의정 허조를 남기고 모두 물린 다음 두 사람과 깊은 의논을 했습니다. 왕은 임영대군을 왕실을 욕보인 죄로 먼 지방으로 유배를 보내려고 했지만 우의정 허조가 측은한 왕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아내에게 풀지 못하는 정욕을 이곳저곳 흘리고 다닌 것이니 오죽하겠습니까? 20살 창피가 뜨거운 나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특별히 용서하시고 관련자들도 가볍게 처벌해줄 것을 건의합니다라고 하자 왕이 그의 의견을 들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구는 모든 관직을 거둬들였고 궁궐 출입을 금하게 했으며 창기 금강매를 자기 고향 공주로 돌려보냈습니다. 또 궁녀 신분으로 간통을 저지른 막비와 금질지 두 사람은 사원부에서 시키는 고된 노역을 받아야 했고 궁녀를 소개한 내시 김전을은 본장 100대를 치고 국경군사로 보내게 했습니다. 또한 임영대군 곁에 붙어다니며 온갖 좋지 않을 일을 함께하는 악공 안막동과 김흥희를 모두 변방에 군사로 보내버리게 했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받은 이구는 그해 11월 다시 내자시의 궁녀 가야지와 간통을 하다 발각되어 왕은 격노하면서 명령을 했습니다. 임영대군은 지난 5월 간통사건을 일으킨 죄로 궁궐 출입을 못하게 했는데 어미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하도 간절하여 허락했는데 또 사건을 일으킨 것이다. 나는 여러 아들 가운데 이 녀석만이 지독하게 음탕하고 방자해 신하들 볼 면목이 없다. 그를 당장 변방으로 내치고 싶지만 신하들이 만류에 참지만 궁녀 가야지는 그냥 둘 수 없다. 그러니 그녀를 가장 먼 곳인 제주연의 관비로 보내라. 세종실록 87권 세종 21년 11월 3일 정미 세번지 기사 1439년명 정통 4년
임영대군 이구가 내자시의 종가야지와 간통하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전날에 임영대군 이구가 내자시의 종가야지를 간통하고 행실에 광패한 것이 많았으므로 작을 삭탈하고는 사제에 억류시켰으며 복종을 빼앗고 그 출입하는 것도 금지하였더니 근자의 인자의 정으로서 중궁에게 뵙고자 하므로 그 출입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니 이제 아직도 개전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계집을 간통하므로 내가 매우 미워하노라. 구의 죄는 진실로 가볍게 용서할 수 없지만 가야지도 숨어서 보이지 아니하니 그의 마을을 수색해 잡아서 제주에다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그 아비에게 책임지어 따라가게 하여서 변방으로 보내어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이 한다면 어떤 것이 옳겠는가 하니 우승지 조서강 등이 아뢰기를 남녀간의 욕심은 인간의 상정이어서 비록 사리에 통달하고 대체를 안다는 자도국간 무리를 돌보지 아니하고 치목하옵건을 하물며 이명은 나이도 어리오니 큰 죄과가 아니옵니다. 원컨대 아프게 책하고 꾸짖시옵되 부자간의 의리를 상하게 하시지 마옵소서. 또 그 동리를 수색해 잡는다 하오면 말이 밖에 퍼지게 되었고 제주에 두는 것도 역시 불가하오니 그 아비에게 책임지어서 변방에 두는 것이 옳을까 하나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의 여러 아들 중에서 구만이 유독 음탕하고 방자하여 내가 매우 염려하는데 너희들이 말하기를 연소한 사람의 광패한 것은 굿뿐만이 아니니 책할 만한 것이 못된다고 하니 내가 너희들의 말을 옳게 여긴다. 하고 드디어 가야지를 남해연으로 보내도록 명하고 인하여 본연의 관비로 정하게 하였다. 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바보를 아내로 두어 기생첩을 허락받은 임영대군의 남봉 이야기였습니다.